어머니 방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 이 장면을 본 딸은 그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외면해버리기엔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80대 치매 할머니를 상대로 수년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이 남성은 법정에서 우리는 20년 넘게 연인 사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국가의 제도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방에 달아둔 작은 카메라, 홈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치매 노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오래 숨겨졌을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와는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웃의 왕래가 자연스럽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잠깐 들렀다. 마을 어르신이 다녀가셨다는 말에 굳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보다 훨씬 늦게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라는 생각,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라는 믿음이 신고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댁에 자주 드나드는 이웃, 마을 어르신. 우리도 모르게 그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라 딸이 달아둔 작은 카메라가 이 일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치매 상태에서 동의가 가능할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 우리는 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치매 환자의 동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봅니다. 특히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거부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며 그 약점을 노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치매 상태에서의 연애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능력을 잃은 분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법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를 분명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행, 정신적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 이 모두를 노인학대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처럼 어르신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전화로 연락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분리보호와 쉼터 연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과 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까요? 발견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범죄.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신고에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누군가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떠올려 보면 독거 치매 노인이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가해자가 마을에서 평판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언제,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 본인은 치매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은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법적으로는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에서 계속해서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노인학대 발견율이 너무 낮다. 신고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시설 내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사이 약 9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 농촌 노인,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는 관리 감독의 눈이 닿지 않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알아도 신고하지 않고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두 가지 벽이 동시에 있는 셈입니다. 제도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치매 돌봄과 학대 예방, 왜 따로 움직일까?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반면 노인학대 피해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치매로 돌봄 서비스는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학대나 착취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받고 계신 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가 안전까지 살펴보고 있는지요? 실제 학대 신고가 들어와야 그때서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움직입니다. 치매와 학대를 각각 따로 보게 되는 순간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치매 돌봄과 학대 예방이 서로 다른 트랙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들과 연구기관이 제안하는 개선 방향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치매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범죄의 특별 보호입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분에 대한 범죄는 이미 아동, 장애인 영역에서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매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아예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동해 운운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농촌 독거 노인을 위한 정기적 눈 만들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요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마을 이장통장, 복지사를 하나의 그물망으로 엮어서 독거 치매 노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사는 여성 노인 등을 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학대 의심 징후를 체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지금의 신고 제도는 할 수도 있다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는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제도가 완벽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동네 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꼭 등록해 두세요. 어느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방문 요양사, 마을 복지 담당자, 이웃 중 믿을 만한 분들과
최소한의 연락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캠, 문 열림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 다양한 장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사생활과 존엄을 존중하는 선에서 감시가 아니라 안전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드나드는지 평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 이 사건은 단지 두 얼굴을 가진 나쁜 노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시골 마을에서 믿었던 이웃에게 얼마든지 이런 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은 이미 노인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도 있고 보호 전문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가 더 바뀌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지나서 우리 부모님을 지키는 작은 준비 하나라도 함께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각자가 우리 부모님, 우리 동네 어르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안전망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한 번만 더 던져보는 것. 어쩌면 그 작은 질문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현실과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